한식의 세계화를 주도한 비빔밥. 다양한 재료들이 어우러져 고유의 맛을 내는 우리의 전통 음식이다. 전 세계의 스마트 혁명을 몰고 온 애플의 아이폰. 이것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서로 다른 재료와 기술의 융합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결합이라 일컬어지는 아이폰은 스티브 잡스의 인문학적 상상력과 기술의 융합으로 만들어졌다.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과 새로운 형태의 산업으로 이끌어냈을 때 훨씬 부가가치가 크다.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알게 되었고요. 기술과 기술의 융합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융합의 확산은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혁신을 바탕으로 우리 앞에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다. 21세기 우리 앞에 펼쳐질 융합 기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은 단순한 기술의 고도를 넘어서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18세기 노동자본 중심의 농경시대, 19세기 산업화 시대, 20세기 정보와 통신기술 기반의 정보화 시대를 거쳐 21세기는 IT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술과 산업이 소통하는 융합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21세기 3대 핵심 기술로 IT, BT, NT를 꼽는다. 즉,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이 그것이다. IT는 디지털 혁명을, BT는 유전자 해석에 의한 혁명을, NT는 원자, 분자 제어에 의한 물질 혁명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것들이 융합해 이루어내는 기술은 기술 변화는 물론 사회, 문화까지 바꿔놓을 전망이다. 이 3대 핵심 기술 중 융합의 중심에 서 있는 기술은 바로 IT, 정보통신기술이다. Here it is. Fast. Build the best product for people. The way he does things is just different. Nobody else is doing it. Macintosh is for the rest of us. Impossible, possible. IT 융합의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아이폰. 2007년 아이폰의 등장은 전 세계의 디지털 혁명을 넘어 스마트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애플의 성공, 아니 스티브 잡스의 성공은 인문학과 첨단 IT 기술의 융합에 있었다. 잡스는 기술 일변도의 하드웨어 시장에 그의 철학인 인문학이 반영된 아이폰을 세상에 선보이며 세계 IT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아이폰이라는 제품을 가졌을 때 고객의 경험이 어떻게 조합됐을 때 최상으로 갈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을 융합시킨 것이 성공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 분야를 딱 정해놓고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고객 만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사회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합시키는 그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보여준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안의 컴퓨터라 불리는 스마트폰은 정보통신 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으로 만들어진 가장 대중화된 제품이며 앞으로 기술과 산업 간 융합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IT 기술의 발전은 산업 간 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융합 기술에 있어서 융합을 이루는 그 근간되는 기술이 IT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IT 기술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융합 기술이 얼마나 좋으냐가 결정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세탁기를 우리가 할 때 세제를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빨래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T 기술, 즉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어떤 하드웨어 기술들이 더 많이 발전돼 있으면 이 선박이나 자동차나 메디칼이나 이런 쪽이 융합이 될 때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기술은 점점 더 발전될수록 융합 기술도 함께 발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IT 시장은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한 자릿수 성장률에 진입하면서 성장이 지체되고 있으나 IT 융합 신시장은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IT 융합 시장은 지난 2010년 1조 2천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 3조 6천억 달러로 3배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역시 자동차, 조선, 의료, 기계 등의 10대 분야에 걸쳐 IT 융합 시장 규모가 10년 사이에 4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깔릴 때 네트워크 장비가 먼저 팔리고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한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하는 통신 사업자가 큰 다음에 그 이후에 거기 컨텐츠를 올리는 인터넷 사업자가 커 나가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디바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폰이라든지 또는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스마트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왕창 팔려나가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IT 기기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한 서비스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면서 그게 일종의 인프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쓰게 되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내가 원래 하던 일, 예를 들어 농업이 되면 농업이고 제조업이면 제조업이고 서비스 하면 서비스 산업이고 이런 것들을 IT 기술과 어떻게 엮어가지고 갈까 이런 어떤 단계를 밟는 거죠. 디터 제체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은 한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 참석해 자동차는 그동안 기름으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자동차 기술과 IT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기술 융합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IT 융합의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융합 소프트웨어, 고성능 컴퓨터, 로봇 등 IT 융합의 기반이 되는 원천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지난 2002년 18억 달러에서 2012년 37억 달러로 2배 이상 늘렸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범유럽 차원에서 지식사회 촉진을 위한 IT 융합기술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IT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생활 밀착형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미 에너지, 의료, 로봇, 자동차, 농업, 콘텐츠 등 IT 융합 기반의 시스템형 신산업 육성을 위해 6대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도 단순 제조업에서 탈피해 산업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IT 융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산업, 신에너지 등 7대 전략적 신흥산업 및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하고 발빠른 준비를 하고 있다. 모든 선진국을 비롯해서 융합시장에 진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런 경제 성장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나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융합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IT 융합 신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범정부 차원의 IT 융합 확산 전략을 통해 세계 5대 IT 융합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이 목표다. 특히 경제적 파급력이 큰 자동차, 조선 해양 플랜트, 섬유, 국방, 항공, 에너지의 5대 산업과 삶의 질과 연관된 먹을거리, 교육, 헬스케어, 재난안전, 교통 등 5대 서비스를 선정, IT 융합을 적극 확산하기로 했다. 우선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융합의 특성을 고려한 국민 참여형 R&D, 또 관련 부처 협력형 R&D, 또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중소기업들이 개발하는 수요 연계형 R&D 등 다양한 특성을 감안해서 융합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해왔고요. 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필요한 과제를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동차와 섬유 분야의 IT 융합 혁신센터를 차례로 설립하고 두 분야에 대한 IT 융합 산업에 강한 시동을 걸고 있다. 정보기술은 자동차, 조선, 섬유 등 전통 산업과 융합하여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다. 이른바 굴뚝 산업에 접목되어 자동차 산업에서는 지능형 자동차, 조선 산업에서는 디지털 선박, 섬유 산업에서는 스마트 섬유 등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내고 있다.
가장 돋보이는 분야는 바로 조선과 IT의 만남. 국내 조선업계는 지난 수년간 세계 1위의 조선국이라는 명예를 이어왔다. 그러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중국의 추격으로 인해 잠시 그 자리를 내주는 듯 했지만 IT 기술과의 융합으로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다. 그 기술은 바로 유무선 선박 통합 네트워크 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국내 굴지 조선회사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다. 이 기술은 지금 국내 대표적인 조선사의 기자재에 적용이 돼서 실제 지금까지 한 120척 이상의 선박에 선적되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 실제 한 40-50척의 선박에 올라가서 지금 대양을 운항 중에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선박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70% 이상이 소프트웨어적인 오류에 의한 선박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육상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치유를 해서 예를 들어서 파일을 다운로드 시킨다거나 아니면 새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리부팅을 한다거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커맨드를 통해서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이 기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육상에서 가능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무선 선박 통합 네트워크 기술은 한마디로 선박 내 모든 기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선박 내 관리자뿐만 아니라 원격 제어 관리자도 엔진, 항해 시스템, 각종 센서의 상태를 한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기술은 곧바로 엄청난 성과로 이어졌다. 기술을 개발한 지 1년도 채 안 돼 총 120척의 스마트쉽을 수주하는 등 우리나라가 중국을 따돌리고 세계 1위 조선국에 다시 이름을 올리는 데 톡톡히 기여했다. IT의 발전과 더불어 자동차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거래처와의 미팅을 앞두고 있는 홍향기 씨. 향기 씨는 출발하기 전 스마트폰으로 미리 시동을 켠다. 그녀의 차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차량 제어 시스템이 장착돼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시동을 건 후에는 시동이 유지되는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히터의 온도까지 조절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원격 제어와는 차별되는 서비스가 있다. 바로 목적지 전송 서비스다. 포털 사이트 지도 서비스에서 목적지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위치를 지정하면 차량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가 바로 전송된다. 출발 전 차에 올라 내비게이션을 다시 조작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다.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에 타면 시동이 걸린 차는 이미 히터가 가동 중이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수신 정보를 터치하면 방금 전 전송한 목적지가 이미 전송돼 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차량 제어 시스템은 운전자의 시간과 수고를 줄여준다. 첨단 IT와 통신 기술을 자동차에 결합된 시스템으로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차량을 제어하기도 하고 안전보안이라든지 차량 진단 및 관리를 통하여 차량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동차의 다양한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접속만 하면 된다. 어디에 주차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비상등과 경적을 작동시키면 훨씬 찾기가 쉬울 것이다. 자동차 키를 놓고 왔어도 또 자동차가 아무리 멀리 있다 해도 문제없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자동차 문도 열고 잠글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한 차량 제어 시스템은 기존의 원격 제어 장치와는 달리 거리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기본적으로 차량과 스마트폰 사이에
중간책인 이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차량으로 다시 보내주고 그거에 대한 값을 차량으로부터 다시 센터에서 받고 그 최종적인 결과를 다시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거리에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 위치 찾기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3km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차에 도둑이 들자 주인의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락이 온다. 도난당한 시점과 현재 차량의 위치까지 바로 전해준다. 또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다가 차에 탄 뒤 차량 안 모니터를 통해 바로 이어서 볼 수도 있다.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가 차량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차 안에서도 손쉽게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차량용 웹브라우저와 음성 인식 플랫폼도 개발됐다. CD. 새로운 기술과 기능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자동차 업계가 스마트카라는 시대적 숙명을 맞이하면서 IT 융합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세계 굴지의 자동차 업체들도 스마트카 시장의 선점을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미래 스마트카는 자동차 스스로 주의사항을 인식하고 적절한 판단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 탑승자는 운전 이외의 다양한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인간의 오감과 유사한 시각, 청각적인 센서 기술, 클라우드와 연결된 네트워크 기능 등 다양한 기술들이 점진적으로 자동차 속으로 융합되어 들어갈 것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섬유 분야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갖추었다. 의류 중심의 섬유 산업에서 탈피해 의료, 자동차, 항공 등 새로운 산업 분야의 블루오션을 개척하기 위해 신섬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새로운 제품과 시장 창출 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섬유 개발로 섬유 산업 르네상스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이곳에서 개발한 스마트 의류는 첨단 디지털 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의류를 말한다. 입는 컴퓨터라고도 불리는 스마트 의류는 특수 소재와 컴퓨터 칩 등을 사용해 전기 신호나 데이터를 교환하거나 외부 디지털 기기와 연결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디지털 건강복은 뒤에 보시면은 인체의 접촉 부위에 섬유 원사를 통해서 디지털 실이 지금 배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착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고 이 디지털 선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들은 이쪽에 그 착용 가능한 형태로 송신기에 수집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수집된 정보는 무선으로 해가지고 저쪽 뒤에 보시면은 스마트 패드나 스마트 TV와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착용하고 계시는 사용자분의 건강 상태라든가 운동 상태라든가 다이어트 건강 상태를 분석을 해서 사용자에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시스템하고 의복이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 의류 개발의 핵심 기술은 통신을 가능케 하고 전기를 통하게 하는 디지털 실의 개발에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기수 박사팀은 세계 최초로 고속통신이 가능한 디지털 실을 개발했다. 스마트 의류 개발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디지털 실은 일반 실과 동일한 촉감이나 색상을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실로 직물이나 옷을 만들 경우에 그 센서나 모듈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서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센서라든지 이런 걸 붙여서 그 독거노인들이 이제 고독사라든지 또는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옷으로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는 그 군사용으로도 그런 병사들의 신체 상태라든지 움직임을 감지해서 지휘본부에 작전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이라든지 소방 쪽에서도 이런 걸 응용해서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익스트림 스포츠 쪽에서는 격렬한 스포츠를 즐기면서 데이터를 통신을 한다든지 그룹 스포츠를 즐긴다든지 하는 용도에도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의류는 이미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됐다. 등판에 태양광 전지를 붙인 재킷은 휴대용 IT 기기를 충전하는 데 편리하다. 입고만 있으면 심장 박동수 등 생체 신호를 파악해 알려줘 노약자나 운동선수들에게도 유용한 옷도 있다. IT 수준 같은 경우는 일단 신호 처리하는 쪽에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 다 올라와 있다고 보고요. 단 이제 사람이 착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거고 경량화시킬 것이라는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단계에 올라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휴대전화나 MP3 플레이어를 제어하는 등 단순한 IT 기술이 적용되고 있지만 스마트 섬유는 점점 진화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의 한 목장. 보기에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이 목장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이 목장에선 사람이 손으로 젖을 짜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시간에 맞춰 강제적으로 젖을 짜는 것이 아니라 젖소들이 원할 때 착유를 하게 된다. 바로 로봇 착유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로봇은 유두를 세척하고 적외선으로 젖의 상태를 빠른 속도로 파악한다. 로봇에 달린 4개의 착유기가 그날 젖소의 유방 상태에 따라 각각 강도를 조절해가며 착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짜진 우유는 관을 따라 바로 저온 냉장고로 이동된다. 젖소의 상태를 배려한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이런 그 첨단 목장의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관여하는 영역이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뭐 사람들이 관여하는 영역이 이제 줄어든다 그래서 뭐 어떤 너무 인공적으로 한다기보다 소들한테 자연스럽게 그 착유를 할 수 있게끔 소들이 자신들이 이제 그 우유를 짜고 싶은 그런 시간에 이제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우유를 짜게 되니까 소들도 그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죠. 한마디로 사람의 수고도 덜어주고 소들의 스트레스도 덜어주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다. 로봇 착유기는 단순히 착유를 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우유의 품질까지 알아서 관리해준다. 착유에 관한 유지방, 유단백 등의 유질, 그리고 체중, 활동량, 사료 섭취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개체 관리가 가능하다. 게다가 품질이 떨어지는 우유는 알아서 버려진다고 하니 전보다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해낼 수 있게 됐다. 굉장히 편하죠. 관리가. 소들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모든 데이터는 뭐 전산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소 사양 관리를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고. 그런데 소들이 젖을 짜고 싶을 때 알아서 착유기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신기하다. 과연 얼마나 훈련을 받은 것일까? 잠깐 교육 받습니다. 분만하고 이제 처음 쓰는 소에 대해서는 한 일주일 정도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뭐 여기 한 번 왔다 간 소들은 넘어와서 저희들이 제한을 좀 걸어줘야 될 정도로 굉장히 소들은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장은 자동화 시스템을 구비해 젖소들에게 무척이나 자유로운 생활을 제공하고 있다. 등이 가려우면 등을 긁어주는 소에 가서 마사지를 하고
시간이 되면 소들은 알아서 여유롭게 식사를 즐긴다. 사료 배합기에서 자동으로 사료가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로봇 체규기의 도입으로 생산성 증가와 수익성 증대, 그리고 동물 복지 실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었다. 이처럼 농업과 IT의 융합은 위기에 처한 농업을 살리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이런 IT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진국들의 농업 기술들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IT 기술을 바탕으로 아마 첨단 농업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농업의 선진국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농산물들을 풍요롭게 생산할 수도 있고 또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고요. 또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업 장비들이 과거처럼 단순한 기계 장비가 아니라 완전히 컴퓨터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장비들인데 농업의 농업 기술에다가 센서 기술이라든가 IT 기술을 전맥을 하게 된다면 아마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농업 기술, 농업 장비들이 출현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유관 산업들도 크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융합의 패러다임도 진화하고 있다. IT와의 융합 파트너가 제조업 이외에도 서비스업까지 넓어지면서 사회 전반의 변화가 더 촉진되고 있다. 컨설팅 업체인 딜로이트는 IT와 서비스 산업 융합의 활성화로 융합 산업 시장은 2013년 20조 달러 규모에서 2018년엔 61조 달러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보통신기술은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와의 만남을 통해 인간에게 더욱 편리하고 이로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명 스마트 헬스케어 또는 유헬스케어라고 불리는 유비쿼터스 헬스케어가 그것이다. 약을 먹는 것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이 상자는 약 복용 도우미 서비스의 일환으로 개발된 일명 스마트 약상자다. 약복용 도우미 서비스는 보통 치매 환자분들이나 또 고령의 어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약복용 수능률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일종의 알림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약복용 시간을 지정을 해놓고 그 약상자 안에 약을 집어넣게 되면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약이 울리면서 이제 약을 때 맞춰서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약상자는 약 배출 장치, 복용 여부 감지 센서, 그리고 알림 장치 모듈 등으로 구성된다. 버튼을 누르면 약 복용 스케줄에 따라 정량의 약이 자동으로 배출되고 이 배출된 약을 사용자가 가져가면 센서의 감지를 통해 약 복용을 인식한다. 혈관을 이어지는 호흡기관이 그것인데요. IT 기술과 의료 서비스의 융합은 이미 가까운 병원에서도 만날 수 있다. 네. 혈당열이 높아진 것 같아요. 막 신경을 써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여기는 14단이. 14단이? 네. 스마트 원격 진료가 그것이다. 네. 당뇨 환자들도 원격 진료기기를 이용한 후부터 당 조절이 훨씬 쉬워졌다. 가정용 헬스케어 기기로 개발된 이 기기는 환자가 집에서 혈압, 혈당 등 자신의 건강 상태를 측정해 전송하면 유무선 통신 기술을 통해 주치의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원격 진료를 실시한 후 전자 처방을 하는 시스템이다. 혈당기를 원격 진료기기와 접속시키고 원하는 메뉴를 터치하면 자신의 혈당 변화를 그래프와 표 등으로 한눈에 볼 수 있다.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리하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항상 아침에 공복에 한 번씩 재고 날마다 재실 필요는 없고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재시고. 그러기 좀 조심스럽죠. 저녁에 뭘 먹을 때 절제가 되는 거고 또 커피 한 잔 먹는 것 자체도
그리고 주치의는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원격 진료를 통해 즉각적으로 처방이 가능하다. 이제 혈압이나 당뇨 같이 만성 질환은 대부분 이제 관리되는 곳이 가정하고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한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측정한 것만 갖고는 사실 그 질병이 잘 관리가 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의 혈당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수첩에다 일일이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이 기계만 가져오시면 금방금방 저희가 평소의 혈당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병원은 원격 진료기기를 도입한 후 당뇨 환자 30명의 진료와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다. 환자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 뭐 일단은 이제 자신이 뭐 의사 선생님께 케어를 받았다는 거 좋고요. 케어를 받는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 와서 어떤 수치나 그래프상을 볼 때 현재 나의 상태랑 앞으로 내가 어떻게 주의를 더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걸 제가 느끼고 알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조절이 안 되면 매일 재라고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식사하고 먹고 하고 공복에 쟀을 때 이렇게 딱 보고 그러면 더 이제 더 조심해야겠다. 혈압산 안에서 좀 들어가서. 예, 아무래도. 물어봅시다. 네네네. 그냥 그다지 관심 없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재밌어 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의 관리 상태를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치료에도 환자가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능동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저로서도 참 보람이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유비쿼터스 기술과 결합된 원격 진료기기를 통해 앞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사의 갈림길. 일촉즉발의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빠른 응급조치다. 더구나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라면 더 큰 비극을 불러올 수도 있을 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줄 옷이 있다면 어떨까? 국내 한 중소기업이 영화 속에서나 가능하던 일을 해냈다. 바로 의복형 생명위기 대응 시스템을 개발한 것. 혼자 사는 심장질환자나 급성 심장마비 환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다. 조끼처럼 생긴 옷에는 환자의 상태를 감지하는 센서가 달려있다. 만약 심장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이렇게 경보음이 울린다. 이때 환자가 전화번호를 찾아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미리 설정된 지인과 의료기관에 자동으로 연락이 된다. 이렇게 지인이나 의료기관에 연락이 가면 그 즉시 환자에게 출동해 응급처치를 취할 수 있다. 의복형 위기대응 시스템은 신속한 응급처치나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의 생존율을 더욱 높여줄 수 있다. 심장은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인체의 장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기의 어떤 전도 체제를 통해서 기계적인 어떤 펌핑 효과를 갖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장애가 일어나면 심박출량이 저하돼서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흉곽의 그 전도를 정기적 현상을 측정함으로써 심장의 전도 특성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알람을 주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심전의 분석이 아니라 심실의 어떤 전도 장애가 되면 심박동수가 빨라지거나 혹은 느려지거나 하게 됩니다. 심박동수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심박출량이 저하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알람을 주게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4시간 심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 의복형 전극과 센서를 사용해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심박수를 계산해준다. 따라서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평소 자신의 심박수도 관리할 수 있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로 자동 심장 충격기 개발에 성공한 이 업체는 기존의 기술력에 IT 기술을 접목한 의복형 생명위기 대응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런 의복형 생체 신호 측정 시스템은 기동성을 갖춰 바깥 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스마트 헬스케어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스마트 센서다. 전문가에 따르면 신호와 정보를 감지하는 스마트 센서 기술이 헬스케어 분야에서飛躍적인 발전을 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그 바이오 나노 기술과의 융합은 센서의 민감도 및 특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고, 반도체나 그 MEMS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초소형의 독자적 판단력을 지닌 제품의 개발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할 실제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를 구현하는 그 핵심 기술은 인체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 기술, 통신 네트워크 기술, 데이터 처리 기술 기반의 표준화된 임상치료 기술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 그 고도화된 센서의 개발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필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 자동차, 거리, 카페를 막론하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IT 강국 코리아. 그 명성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합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 이제 IT 융합을 좀 제대로 하려면은요, IT란 말을 걷어낸다는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IT 그 자체가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IT 기술을 잘 이해를 하고 그 잘 이해한 IT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전통 산업에 결합시킬 것인가, 이게 결국에는 IT 융합 산업의 성공 여부를 이제 가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IT 기술이라는 것,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든지 그 산업 자체를 마지막 결과물로서 보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이 아니라 도구로서 바라보는 관점을 굉장히 많이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IT 기술을 대중화시키고 문화로 정착시키면서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규제를 걷어내는 그런 시각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던진 융합이라는 화두는 여전히 유효하다. 차가운 디지털 기기와 따뜻한 휴머니티의 결합. 우리는 그의 제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효과적인 수단이 IT 기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빠르게 발전하는 IT 기술과 세상과의 만남은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지 모른다. IT 기술과 산업 간의 융합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